최근 나이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나이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브랜드가 예전같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키의 현재 상황과 무엇이 문제였는지,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나이키가 위기를 인식하고 체질 개선을 시작한 이상 주가가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나이키의 사업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키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신발 및 의류, 스포츠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자신이 신발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연구개발, 그리고 마케팅만 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회사는 한국의 창신, 태광뿐만 아니라 대만의 수많은 신발 제조 회사들이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제조 공장을 구축해서 전 세계 신발 브랜드 제품을 OEM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ODM, 자신들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개발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나이키는 엄연히 말하면 마케팅 회사일 겁니다.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들은 노동 집약적인 신발, 의류 제조업을 전부 아시아 제조 공장에 위탁하고 본사에서는 어떻게 제품을 많이 팔 건지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모델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게 나이키였죠. 하지만 제조의 분업화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제품을 위탁할 자본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신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그만큼 유행은 빨리 변하게 되었고 시장에서 많은 경쟁자들이 비슷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한순간 유행에서 뒤처지면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과거 나이키가 베스트셀러로 장기간 우려먹었던 제품들은 시장에서 획기적인 제품들이었습니다. 저희 학창시절 때는 모두들 나이키 에어만 찾아다니던 시기였습니다. 혁신적인 시도와 다양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해 시장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이키는 자신이 애플이 된 듯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경쟁사들과의 퀄리티 차이는 갈수록 좁혀졌습니다. 디자인만 다르지 제품의 퀄리티에서 큰 차이가 없어진 나이키 브랜드에 식상해진 소비자들은 입소문에 따라 쉽게 제품을 갈아타기 시작했죠. 최근 러닝의 열풍에 따라 큰 특색을 찾기 힘들어진 나이키 러닝화 대신 호카나 온 러닝을 신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겁니다. 나이키가 21년 이후 판매량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전략은 D2C 전략입니다. D2C로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판매하는 전략이었죠. 이는 코로나 기간과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이키는 신발 시장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조업체가 도매상을 거쳐서 판매하게 되면 50% 마진율을 도매상이 가져갑니다. 엄청난 후려치기로 마진율은 적어지지만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유통망 관리도 수월해지죠. 잘 팔리는 제품이었다면 도매상에서도 더 많은 물량을 요청할 겁니다. 도매상은 판매만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통망과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고 판매로 이어지기도 수월하겠죠. 제품을 많이 만들 수만 있다면 매출을 올리기도 용이한 방법입니다. 만약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판매를 한다면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마진을 제조업자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판매 부진에 따른 엄청난 재고를 안고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 채널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최근 신발 제품은 동남아 OEM에서 싸게 만들고 빨리 만들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행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재고를 안게 되면 처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브랜드 파워가 독보적일 때는 고객이 직접 사이트에 방문해서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온라인 제품 중 신발과 의류는 직접 입어보지 않고 사기에는 뭔가 내키지 않았던 거죠. 인근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어보려 하더라도 나이키 제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매상에서 전부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나이키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순간 멀어지고 그 자리를 다른 브랜드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제품 퀄리티도 유사한 제품이었죠. 나이키는 어느 순간 소비자의 기억에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나이키 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의 전체 매출의 67%는 신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나이키의 성장은 신발 판매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4분기 실적에서 신발 매출은 전년 대비 4% 감소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가장 높고 다양한 신발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매출 하락이 가장 컸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나이키 대신 다른 브랜드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나이키는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제품을 대량으로 주문 생산하고 경쟁자 대비 많은 재고를 안고 갑니다. 나이키는 재고 자산을 매출액 대비 50% 이상은 유지해 왔었죠. 이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나이키 브랜드 파워 덕분이었습니다. 재고를 보유해도 나이키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건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고는 22년을 기점으로 더욱 증가해서 현재는 매출액 대비 59%가량 됩니다. 도매상 물량 비중 축소와 D2C 사업에 대한 역풍일 겁니다. 재고 자산의 증가는 판매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회사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이키는 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새로운 제품마다 시설 투자를 해야 하고 장치 산업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변화에 대응하기 부적합한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디자인과 연구개발, 마케팅, 판매 전략만 세우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조직을 슬림하고 애자일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 구성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고 분명 대응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이키 주가는 21년 11월 최고점 177불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올해에만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으며 실적의 숫자가 무너진 건 아닌 상황입니다. 주가가 먼저 반응했죠. 지금부터 경영진들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자신의 강점을 펼쳐나간다면 주가는 분명 회복 가능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키가 퍼포먼스 시장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질 겁니다. 접근 매체가 다양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프로 선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뒤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나이키 브랜드일 겁니다. 그리고 과점 시장을 형성한 나이키의 퍼포먼스 시장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나이키의 진가를 확인시켜 주겠죠. 따라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이키가 라이프 스타일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건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의 신발 산업은 디자인과 자본, 그리고 마케팅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트렌드만 선점한다면 쉽게 유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이키가 쉽게 트렌드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이키만큼 거대한 자본과 트렌드를 이끌어왔던 저력, 마케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디자인도 나이키 디자인이 구렸던 게 아닙니다. 다만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변화가 부족했던 거죠. 퍼포먼스 시장을 아직까지 과점하고 있는 한 제품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이키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